대통령 정치, 통합의 정치, 충청 중심 대통합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충청의 시대. 대세야 대세, 대세야 대세, 충청이 대세야. 충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너도 나도 손을 잡고 함께 만들자. 충청이 하나 되어 깨어날 시간. 이 나라 평화에 문이 열린다. 일어나라 일어나 충청의 시대. 대세야 대세, 대세야 대세, 충청이 대세야. 충청이 뿔났다. 충청이 깨어난다. 너도 나도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자. 이 나라 이 민족 통합의 길을 충청의 미래당이 이끌어 나간다. 일어나라 일어나 충청의 시대. 대세야 대세, 대세야 대세, 충청이 대세야. 일어나라 일어나 충청의 시대. 대세야 대세, 대세야 대세, 충청이 대세야. 잠시 후 충청의 미래당 중앙당 창당대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과 지지자분들께서는 마련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며 출입구나 외부에 계신 당원 여러분께서도 행사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당대회와 관련하여 간단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식 행사는 창당대회 경과보고, 충청의 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 인사, 당헌 심의, 대표 최고위원 선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곧 충청의 미래당 창당대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참석해 주신 내빈 및 당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구호가 우리 충청당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목표를 바라보면서 정한 구호가 양쪽 벽면에 현수막으로 걸어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중간중간에 인사 말씀 하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2년 사이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 중에 충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된 탈락된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것만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은 충청이 정말 뿔났다는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호를 충청이 뿔났다로 대표구를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회자가 충청이 하면 여러분들이 마스크는 쓰셨지만 뿔났다. 제가 충청아 그러면 두 번째가 깨어나라. 또 충청아 하면 일어나라. 한 번만 연습을 하시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이들의 아픈 마음, 가슴을 부여안고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충청이! 충청아! 충청아! 고맙습니다. 중간중간에 연설하시는 분들께서도 구호를 재창하실 텐데요. 그때마다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의 미래당 중앙당 창당대회 사회를 마친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이강철 당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분위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의 미래를 위해 충청이 뿔났다, 충청아 깨어나라, 충청아 일어나라는 각오와 사명으로 함께해 주신 충청의 미래당 당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우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오늘 진도 앞바다에서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수학 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 탄 여객선이 침몰한 건데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안녕하십니까. 탤런트 정환혜입니다.
먼저 오늘 충청의 미래당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서 축하드렸어야 하는데 사정상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아직도 우리나라는 당파 싸움들로 정말 이렇게 나뉘어져서 힘든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서 이 나라의 앞날이 참 걱정스러운 그런 형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충청인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특유의 우리가 그 착한 그런 심성으로 이 나라를 화합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바로 충청인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충청의 미래당 창당 그리고 앞으로 정말 앞날이 밝은 그런 정당이 되기를 그렇게 기원하고요. 우리 박소구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충청의 미래당이 대한민국의 이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기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걱정인데요. 아무튼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렇게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의 미래당 화이팅! 영상을 잘 보셨죠? 영상을 보면서 한두 가지 정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그들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또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이켜보시면 국가가 편안할 때는 영남, 호남에서 다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적 난국이 있을 때는 충청인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바로 세웠고 국가를 살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바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충청아 깨어나라, 충청아 일어나라. 충청아! 충청아! 감사합니다. 먼저 성원 보고입니다. 충청의 미래당에 입당한 7,400여 당원 중 500여 당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성원되었으므로 서울시당 최종관 위원장님으로부터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당원 여러분, 예변 여러분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획선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의 미래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 선언하겠습니다. 충청의 미래당을 상징하는 당기가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우리 당의 상징인 자랑스러운 당기를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충청의 시대 대세야 대세 대세야 대세 충청이 대세야 충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너도 나도 손을 잡고 함께 만들자 충청이 하나 되어 깨어날 시간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라 평화에
다음은 국민의례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반주에 맞춰 제창하겠습니다.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충청의 미래당 창당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소중한 귀빈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를 위한 힘찬 함성과 큰 박수로 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전상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오신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소개 받으신 분들 잠깐 일어나서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인사해 주시고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가 부패 척결당 문장식 총재님 오셨습니다. 사회단체 활빈당 대표 홍정식님 오셨습니다. 한국 프로권투협회 최학규 총재님 오셨습니다. 전국 농업인회 김지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민족중흥회 대전협의회 배완섭 상임고문님 오셨습니다. 서울합동법률사무소 문용주 대표 법무사님 오셨습니다. 두산 커뮤니케이션 김용언 회장님 오셨습니다.
송인창 대전대학교 전 대학 원장님 오셨습니다. 이석구 전 라이온스 총재님 오셨습니다. 이갑상 한국안전문화관리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이래희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시민협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이오범 환경부 6호 제6호 전국환경감시협회 중앙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송윤섭 쌍청웨딩홀 대표님 오셨습니다. 우리 그 중앙당이 창당이 되려면 선거법상 광역 5개 광역 시도 단체 시도당이 창당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5개 시도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당 위원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회 선언하신 서울특별시당 최종관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당 최정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충청남도당 이대연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충북도당 이대범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이강철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빈 소개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내빈이지만 쪽지를 적어서 우리 사무국장에게 주시면 순서 중간중간에 소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의 미래당 중앙당 창당대회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의 미래당 창당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성지윤 당원께서는 단상 위에 올라오셔서 당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의 미래당 창당 경과문. 지금부터 충청의 미래당 창당 경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충청의 미래 포럼을 중심으로 약 100여 명이 모여 충청의 중심이 되는 대통합의 시대를 선도하는 가칭 충청의 미래당 창당을 결의안을 가졌습니다. 2020년 1월 12일 우리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39 에이스빌딩 2층에 중앙당 창당 설립에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5일 우리는 당 대표색을 보라색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통합의 시대를 선도하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의 파랑과 빨강, 또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파랑과 빨강을 의미하며 이 파랑과 빨강이 잘 혼합되고 화합하는 의미로 혼합색인 보라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고는 충청의 초성인 치읓과 치읓을 의미하며 이어 손을 잡고 화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우리는 충청이 중심인 대통합의 시대를 선도한다. 충청이 뿔났다. 충청아 깨어나라. 충청아 일어나라의 기본 정신으로 하는 개혁정당의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칭 충청의 미래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하였으며 후 당명에 대한 허가를 받기까지 10여일이 걸렸습니다. 그 시일이 오랫동안 걸린 이유는 당명에 충청이라는 지명을 쓰는데 찬반이 있었으며 또한 지명을 사용하는 판례가 그간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해석과 이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충청의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는 데 허가를 받고 확인서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오전 9시 가칭 충청의 미래당 창당준비위원회 주축이 되는 약 50여 명은 앞으로의 결의를 다지는 데에 앞서 순국 선열분들의 뜻을 기리는 자리로 대전 현충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2020년 1월 31일 대전중앙당에서 창당 발기인대를 개최하고 정당법에 의거한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전국에서 100여 명의 발기인이 참여하여 상생 규정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토대로 가칭 충청의 미래당의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2020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 대전, 충남, 서울, 충북 5개 시도당 창당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2월 14일부터 2월 20일 대전, 충남, 서울, 세종, 충북 순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순조롭게 마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오후 2시 드디어 오늘 창당대회를 이곳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1-1 선샤인 호텔 5층 그랜드 볼륨에서 충청의 미래당 중앙당 창당식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충청이 중심이 된 새 시대의 새 정당이 열렸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충청의 미래당은 대한민국의 중심축으로 만드는데 다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충청의 미래당 창당준비위원회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지훈 당원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의 미래당 창당을 위해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장지연 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지원 위원장님께서는 야학, 독서운동과 농촌운동을 하시다가 새마을운동본부 교수로 재직하셨고 그 후 한국능률협회 교수, 정치연수원 교수, 국가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셨으며 세종대 숙명대 교육원 주임교수이시고 수필가이며 책은 14권을 집필 사회유공자 훈장과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지원입니다. 역사 이래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리가 창당대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가슴 아프네요.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900만 충청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와 고려 지리지에 보면요, 지금은 우리 충청남북도는 고려시대 이후에 강원, 영월, 평창, 경기 일부까지 충청 지역이었습니다. 사만어 시대에는 만의 영토였고요. 그 다음에 삼국의 시대에는 백제의 중심지가 이곳이었습니다. 신라가요, 백제 26대 성왕의 뒤통수를 치고 한강 유역을 정복해서 그때부터 신라 영토가 되었습니다. 고려 건국 후 995년 성종 14년 전국을 10도로 구획할 때에 이 지역을 그 당시에 중원도라고 했습니다. 중원도.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이 충청남북도 지역이 중원도입니다. 그때부터 이름 붙여진 것이 우리의 중원입니다. 그 후에 1106년 예종 1년 중원도에 하남도를 병합해서 양광 충청도라고 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충청의 미래당은 지역 편가름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의 그 패권 싸움에 이제는 뒷모드를 그만하고 중원의 중심으로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자고 만든 당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꼴이 엉망이고 정치는 만화책 수준 같은 그런 정치고 국민은 가슴앓이 통증으로 신음하는데도 권력을 쥔 자는
초법적 휘두르기를 멈추지 않고 있으니 그런 짓거리를 보고도 좌시하고 있다면 역사의 범죄자가 되겠기에 충청의 미래당이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 정치가 쓰레기 정치가 되었는지요? 그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국회의원에게 200개가 넘는 특권을 지워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나기나 국회의원 한번 하는 게 한국 남성들의 소망이고, 아무나 뭐 조직 있고 돈만 있으면 하려고 덤비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놈의 특권 때문에요. 북유럽, 스웨덴 같은 나라는 보좌관도 없어요. 차도 없고요. 커피도 자기 돈으로 마십니다. 대중교통만 무료입니다. 자전거 타고 출근해서 장거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얻은 내용을 가지고 정책 비서실에 던져주면 그것이 입법화되는 거예요. 그들은 4년 임기가 끝나면 너무 힘들다면서 약 30%가 이 정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사퇴를 합니다. 그들은 국회의원이 봉사직이라는 걸 알고 덤빕니다. 한국 국회의원은 특혜 천국 속에서 부조리의 온상, 특혜 온상, 야합, 검은 돈 온상이 되고 있으니 국회의원 한 번 더 헤쳐먹으려고 틀렸다고 말을 안 하고 다음에 공천 한 번 더 받아서 더 해야겠다는, 그래서 꼬리를 치야 하는 치사하고 무능한 대한민국의,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더 이상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호남 분들은 잽싸게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가던 길을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남에 계신 분들은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그걸 주워서 넣고 가던 길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인들은 길거리 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발로 딱 일단은 밟고 사방을 둘러보고 눈치를 보면서 발을 떼질 못하고 망설이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조크이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우리는 필요한 것이 액션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충청의 당원 동지 여러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행동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은 이후에 발표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력 놓기에 투쟁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중원 땅에 정치학교를 세워서 바른 정치의 틀을 만들고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저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 저도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제가 병장으로 갔었는데 54불을 받았어요. 당시 미국 대사였던 브라운 대사와 한국 정보와 각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군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후에 밝혀보니까 그게 500불이었습니다. 병장이 받아야 하는 것이 500불인데 54불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 한국군은 그 당시 32만 약 5천 명 파월드에서 전쟁에 나갔고요. 사망은 5천여 명,
부상자는 1만 5천여 명이나 됩니다. 피해값, 죽음의 목숨값을 우리는 기어이 이것을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그 일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 앞에 행사합니다. 네 번째는 세계 경제는 유통의 그 답이 있죠. 미국의 아마존은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중국의 알리바바 다 유통업체입니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한 기적 같은 경제의 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유통법은 전 근대적이고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국가 통제법을 지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유통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5만원권 지폐를 밟고 서서 이제 망설이지 말고 움직입시다. 이제는 채통과 양반 따지지 말고 중원의 함성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함성으로 큰 소리 한번 질러봅시다. 여러분, 호남 인구는요 약 513만입니다. 충청 인구는 553만 명입니다. 취량인까지 합하면 취량인이 약 350만 명 이상 되는데 약 900만 명이 충청인입니다. 호남당은 되는데 충청당은 왜 안 되는 거냐고요. 우리도 해냅시다. 여러분, 해내시자고요.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대회를 축소하게 되었음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중앙당 전당대회가 충청인이 일어나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은 충청 미래당의 당헌과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안건 처리 시간입니다. 당헌과 대표 최고위원 선출에 관한 안건 처리를 주재해 주실 임시의장으로 창준위 회의에서 창준위원이신 심현영 전 대전시의회 부의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신 심현영 창준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당헌 심의와 대표 최고위원 선출 등 안건 처리와 함께 임현영 임시의장께서 주재해 주시고 인사 말씀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적인 충청의 미래당을 창당함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선조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불현듯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낡은 배 12척으로 명랑대첩에서 적군의 배 133척을 격파하시고 연이어 한산 대첩에서 적군의 배 70척을 물리치시어 조국을 지키셨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초라한 하지만은 몇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배는 바로 자랑스러운 충청인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구원한 선조들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도도히 흐르고 있음을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의 출발점은 바로 충청의 미래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죠.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충청인들이여 힘을 모읍시다. 충청인들이여 일어섭시다. 충청인들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고 이어서 당헌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의안 충청의 미래당 당헌안을 상정합니다. 미리 나눠드린 당헌을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위에서 그동안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 당원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충청의 미래당에 합당한 당원이 제정되었다고 보여지며 혹시 오탈자나 미비점이 발견되면 최고위원회를 통해 수정 보완하시면 되니 당에서 제안한 당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질문이 없었고 동의로 찬성하셨는데 제청 있으십니까? 예. 동의와 제청이 있으므로 충청 미래의 당헌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이어서 다음 제2호 의안 충청의 미래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 안건을 상정합니다. 충청의 자존심, 충청의 미래당의 초대 대표 최고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 추천해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예, 이영희 당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 가운데 충청의 미래당을 잘 이끌어 가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 충청의 아들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충청의 정치 세력을 끊임없이 창출해 오신 박서구 공동준비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박서구 준비위원장님은 수십 년 동안 충청 대통령 배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며 충청의 적통으로서 충청의 미래당을 직접 창당하셨고 지금도 충청 중심의 대통합 정치를 꿈꾸고 있으며 충청에 의한 충청을 위한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제 충청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실 박서구 창당준비위원장님을 우리 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당원님들께서 큰 박수로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희 당원님 감사합니다. 추천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당원으로부터 대표 최고위원으로
박서구 창당준비위원장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충청은 미래의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박서구 창당준비위원장님을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만장일치 박수로 우리 충청의 미래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청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서구 창당준비위원장님이 충청의 미래당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충청의 새로운 나라를 구할 충청의 배가 이제 출항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지켜보시고 충청이 이 나라의 국운이 어려울 때에 나라를 구원한 우리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들어서 우리 박서구 최고위원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면서 저의 소임을 이것으로서 다하고 저희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물러가겠습니다. 예, 다시 안건 한번 처리로 수고해 주신 심현영 임시의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의 미래당 대표 최고의원으로 선출되신 충청의 순수혈통, 충청의 아들, 충청 정치의 적통 박서구 대표 최고위원으로부터 수락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서구입니다. 온통 세상이 심란합니다.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정치 부재, 국회 부재의 나라를 만들어 놓았고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늦게 우리 대한민국을 엄습하여 지금 이 순간 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각오하고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다시 한번 고맙다는 큰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집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로 만들어진 미래통합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엄숙히 제안합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을 연기할 것을 우리 충청인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요청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민주주의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 충청민주당 창당식에 오시던 분들이 계속 문자와 톡이 오는 겁니다. 오시다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래가지고는 4.15 총선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이 선택하는 총선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정부 여당에게 그리고 미래통합당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합니다. 4월 15일 날 총선을 이 코로나19가 가라앉을 때까지
연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신 우리 장지원 위원장께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살기가 어렵고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경제 탓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경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문화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육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문화가 어렵고 교육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치가 바로 서려면 단 한 가지, 공천을 바로 하면 됩니다. 공천을. 이 공천 때문에 특정 정치인에게 줄을 서고 정파에 아부하고 선거 때가 되면 총재에게 아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공천은 당원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론조사 안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물어보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의회정치고 의회정치는 정당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정치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원입니다. 당원을 무시하고 선거 때만 되면 경선이니 국민투표니 또 그리고 국민참여 경선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은 철저하게 당원들이 선출하는 후보자 당원에게 전권을 위임하겠습니다. 그래야 후보 출마할 사람들이 당원에게 충성하고 당원을 지키고 당원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모든 공직자는 당원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거는 동원의 미학입니다. 결국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당원에게 국민에게 봉사를 해서 많이 표를 모으느냐, 그게 바로 선거입니다. 저는 이것을 동원의 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다.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만이 지도자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만들어지는 공천심사위원회니 당윤리위원회니 당 총재단이냐는 최고위원이냐는 데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만이 국회의원을, 시장 군수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지도자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음주운전을 할 때도 있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본인에게 송사에 말려서 재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내놓고 선거 때 소위 공천심사위원을 해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면제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누가 선택하냐? 국민만이 선택합니다. 당원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피선 후보자가 입후보되면 그 입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국민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공약하겠습니다. 요새 공약이 많은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0살 먹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20살 되면 3천만 원씩 준답니다. 그리고 장가 가면 돈 주고, 집 사면 돈 주고, 애기 낳으면 돈 주고, 세금 걷어다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3천만 원 주고 또 돈 주고 또 돈 주고 하는데, 이런 쓸개 빠진, 이런 정신 빠진 정책을 얘기하는 이 나라 정치인들, 그리고 요새 각 당마다 영입한다고 앞에 카메라 프레시를 터뜨립니다. 보면 20살, 30살도 안 된 청년들 모아놓고 새로운 신진 인사 영입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젊은이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연 20살 먹은 젊은이가 정치를 알며 인생을 알며 국민의 고통을 알며 나라 살림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공약합니다. 정철의 시조에 이보 저널거니 침보서 나를 주고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울까, 늦기도 서럽거니 짐이조차 지실까. 저는 중학교 때 이 시조를 배웠습니다.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소개한 우리 파월 장병 계십니다마는 지금 이 나라가 잊어버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6.25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킨 6.25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 월남에서 피 흘려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방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 월남 파병의 전우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인들이 존경받는 사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 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길어졌죠? 줄이겠습니다. 다음에 또 자리하고 말씀드리기가 있을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오늘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구하는 사회는 충효가 기본이 되는 사회입니다. 윗어른 알아볼 줄 알고 부모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챙기고 사랑하는,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구가 명예롭게 조화를 이루는 사회. 젊은이만을 위한 사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만의 사회도 아니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명예롭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사회, 이 사회가 제가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청의 미래당이 이번에 우리 충청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 진입한다면 맨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이 범국민적 도덕성 회복운동입니다.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라를 바로 잡아야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바로 섭니다. 경제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하길 심리라고 했습니다. 젊은이들 데려다가 사탕 주듯이 너희가 하면 얼마 주고, 이가 하면 얼마 주고, 이가 하면 얼마 주고 또 돈 주고 하는 게 경제가 아니라 경제는 심리. 내가 떳떳한 경제인으로서 참여해서 내가 노력하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소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고, 중산층도 더 열심히 하면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박수 좀 실력도 세게 쳐주세요. 저쪽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의 미래당 기대 한번 걸어주십시오. 용원에 들어가면 일당백입니다. 왜 일당백이냐? 제가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왜 이 당을 만드는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5살 때 우리 충청이 나온 불세출의 주자 JP와 함께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여기 증인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두환 정권의
4.13 조치, 소위 모든 정치 행위 금지, 집회 결사의 자유 금지를 시켰을 때 4.13 조치 난 3일 후인 4월 16일 날 제가 JP를 금산에 모시고 처음으로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장본인입니다, 제가. 그러나 우리 JP께서 나중에 노태우, 김영삼 같이 3당 야합해가지고 3당 통합할 때 그때 저는 제 소신과 철학에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여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저도 그 흔한 국영기업체 장 정도는 했을 겁니다. 지금쯤. 제 정치적인 소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배격했습니다. 그때 380명의 자유선진당 중앙위원 중에 딱 저하고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정량인이라는 선배 두 사람만 참여하지 않았어요. 378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줄이고 가까운 얘기하겠습니다. 이해창 총재 제가 끌어내서 불러내서 자유선진당 창당했습니다. 여기 증인들 계실 거예요. 4월 제가 연도는 숫자가 약해서 기억 못합니다. 10월 23일 날 남대문 옆에 있는 다남빌딩에 2,000명을 제가 끌고 올라가서 이해창 씨 당신만이 충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으니 대통령이 출마하시오. 제가 단판을 재가지고 후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전 충남 세종 앞에서 제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그때 16%의 지지를 얻어냈어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잘해주길 바랬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서 충청을 목놓아 외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셨던 같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나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기 우리 도지사 하시던 우리 충남의 지도자 심대평 대표, 그때 국민중심당으로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단일화 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고 둘 다 대통령에 등록했습니다. 제가 심대평 대표 아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올라가는 대전역 VIP실에서 제가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릎 꿇어보기 처음입니다. 단일화해야 한다. 둘이 나와서 되겠느냐. 당신이 이번에는 양보해라. 당신 양보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심대평이 당신 모시겠다 해가지고 하차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 만들었어요. 그러나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안희정 충남지사, 제가 15년 전에 준비해라 대통령 후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땐 JP, 이회창, 그 다음에 안희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충청이 중심이 돼서 정권을 잡아야 이 나라의 그 지긋지긋한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제 평생의 소신 때문에 제가 안희정이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후보 만들려고 제가 그 캠프에 제가 제일 어른으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여기 증인들 계십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 상당히 불편한 현상에 처해있습니다. 안희정 이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고 하는 건 후세에 이 나라 역사가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평생 충청도 대통령, 충청도가 집권해야 이 나라의 진정한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제 평생의 소신과 철학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충청의 미래당 만들면서 제가 두 가지를 사고합니다. 먼저 JP, 이회창이, 심대평이, 안희정이 나왔을 때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던 여러분들에 대해서 같이 참여했던 저로서 보답을 못해드리고 실망시켜드린 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4월 15일 날 평가받아서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충청의 미래당 여기 언론인들도 계십니다만 물어봅니다. 누가 하는 거냐? 그전에는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김종필이다, 이회창이다, 심대평이다. 근데 우리 얘기하는 동지들조차도 박석우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변변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 또한 여러분에게 변변치 못한 제가 충청도 당을 만들어서 충청도 지지를 호소할 때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JP, 이회창이, 심대평이, 안희정이 그 다음에 제가 이 충청의 미래당을 설계하면서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하는 사람들 다 만났어요. 내가 모실 테니까 우리 충청도 지역정당 우선 이제 8년 됐다. 우리 한번 시작하자. 읍소했습니다만은 하나같이 전부 고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하지 말자는 거냐? 아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 나누는 분마다 추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분 추천해달라. 결국 추천들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충청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수직적인 지도체제, 수직적인 리더십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수평적인 리더십이 한다. 수평적인 리더십은 뭐냐?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나가 앞에서 우리가 돼야 한다. 이해하십니까? 예. 우리는 누구냐? 바로 여기 계신 충청인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제 충청인이 주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멀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심부름꾼으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충청이 중심이 되는 대통합의 시대, 그 시대를 펼치는데 여러분 힘을 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청의 미래당을 올바르게 이끌어가실 박서구 대표 최고위원께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충청의 미래당을 이끌어가실 박서구 대표 최고위원께 충청인의 정기가 어린 당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균형 정치, 통합의 정치, 충청 중심 대통합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충청의 시대 대세야 대세 대세야 대세 충청이 대세야 충청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이제 창당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오는 4월 15일 우리 대표님의 추상 같은 명령을 양당이 받아들이면 연기가 되리라고 확신하지만 일단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애 첫 번째 의미 있는 첫 선거를 앞둔 18세 한밭고 3학년 이유정양과 고상태 당원으로부터 충청의 미래당 창당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청의 미래당 창당 선언문.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삶이 어렵습니다. 국가를, 국민을 둘로 쪼개놓고 마침내 국회 실종, 정치 부재의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나라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청의 미래당이 나서서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구해내겠습니다. 우리 충청의 미래당은 1. 분단을 극복하고 전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충청 중심의 대통합의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2. 몰락한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생활 밀착형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3. 범국민적 도덕성 회복 운동과 함께 인간성 복원을 위한 인성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충청인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나라를 망치고 반성을 모르는 적폐 세력과 정치적 미숙아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충청아! 일어나라! 충청아!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구하는 대장정 속에 함께 하십시다. 우리 모두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충청의 미래당 당원 일동. 자, 끝으로 박서구 충청의 미래당 대표 최고위원을 모시고 당원 여러분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은 구호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사와 함께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대전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송윤창 교수님으로부터 축사와 함께 만세삼창이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우리 박서구 최고 위원님 그 열성을, 그 충청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기 위해서 그냥 어떤 개그로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일을 이렇게 제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또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또 문외한입니다.
근데 평소에 저는 충청 대망론이라는 거, 요새 와서는 뭐 중원 대망론, 누가 이제 충청 대망론 하니까 너무 지역 감정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중원 대망론으로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충청도가 한반도의 중심축을 이루고 특히 오행으로서 중앙토의 자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충청도다. 그리고 대전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 박서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청도에서 정말 대통령이 나와야만이 동서화합 또 남북 통일도 가능하고 세계 평화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늘 얘기를 해왔고, 그것은 여기 연산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19세기 말엽에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 놓으시려고 했던 일부 선생의 정역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충청도야말로 후천 개벽의 발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전 세상으로 떨쳐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오늘 저도 기쁩니다. 기쁘고 또 오늘 이렇게 박서구 최고위원님 그렇게 또 연설을 아주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강철 시당위원장님 고생도 많으신 것 같고, 특히 저하고 제가 아끼는 여기 윤상열 전략기획실장 고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우리 윤상열 그 실장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간 충청의 미래당 창당 정말 저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정말 아주 충청도를 위해서 큰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염원은 그런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많은 분들이 입성할 수 있으리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죠. 예, 틀림없이 아마 많은 분들이 국회에 입성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함께 뜨거운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서 이러한 염원과 뜻을 담아서 제가 만세 삼창을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삼창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세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그리고 두 번째는 충청인을 위해서 만세를 하겠습니다. 충청인 만세! 만세! 그리고 충청의 미래당을 위해서 만세하겠습니다. 만세! 만세!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의 미래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전한 귀갓길 되시고 특히 지금 신종 코로나19 예방으로 건강한 삶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